LG 생활건강 2025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00%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10억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회전이고 PBR은 0.94로 떨어졌습니다. 코카콜라가 문제일 것 같다라는 견해를 이 제목에 붙여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G 생활건강에 대한 개요가 되겠네요. 본사는 중구 후암로 98번지면은 서울역에서 저 후암동으로 넘어가는 데 있는 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 봅니다.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만 핵심 사업은 뷰티 화장품 HDB 헬스보라고 돼야 될 것 같은데 생활용품, 그 다음에 홈케어 앤드 데일리 뷰티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먼트 음료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뷰티가 37%, HDB가 35%, 리프레시먼트가 28%인데 이렇게 소개했는데 나중에 이 데이터는 한번 점검해 보는 거로 해보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좀 생활용품 쪽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코카콜라 커피는 그 조지아 블랙이란 게 있네요. 구론산도 나오고 저는 코카콜라 좀 가끔 사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공장이 그 전국 많이 있는데 그 서쪽에 그 많이 몰려 있네요. 광주 공장도 있고 익산 공장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청주 공장도 있고 철원에도 공장이 있고 평창에도 공장이 있고 춘천에도 공장이 있고 전국계 쪽으로 공장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릉 샘물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주가부터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24만 9천원으로 1년 전보다 23.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PBR은 0.94로서 29% 감소했습니다. 제가 이 임팩트라고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지표를 만들어 본 건데 거의 20%가 내려갔는데 주가는 23% 내려갔으니까 거의 추세는 맞게 내려갔는데 주가는 더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죠. 5% 이상 주주는 LG가 34.7%, 실캐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라는 데가 있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6.1%, 국민연금이 6.1%, 외국인 전체는 26.78%인데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 매출은 3조 407억 원으로서 14% 줄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4,660억 원으로 5.2% 낮게 감소했습니다. 이 차이가 플러스 8.7%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은 51.8%로 4.4% 하락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그 전에 운영경비는 1조 5,758억 원으로 10.3% 감소를 시켰습니다. 스루풋 금액은 20.8%인데 상대적으로는 그만큼 감소를 못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TOE 생산성이 1이면은 그 손익분기점 수준이란 얘기죠. 작게나마 영업손실 10억이 났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그래도 21억 1,800만 원은 많은 금액으로 적게 적자가 났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그나마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영업
손익입니다. 영업손실 31억 3,700만 원으로 101.4%가 내려갔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2,838억 원. 상품 비중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제품. 이 상품이 이렇게 안 팔리는데 왜 많이 가지고 있는지. 상품은 증가했어요. 제품은 줄였고 제공품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9억 원을 줄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출이 14%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5%뿐이 감소를 못 시켰다면은 반대로 매출 감소에 비해서는 재고를 상대적으로는 증가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 했는데 5% 감소시켰으면은 이거는 스르프 관점에서는 잘한 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 A 재고자산의 변동이 234억입니다. 플러스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B의 표시가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4,681억 원으로 5.2%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0.3% 손익계산서에 표현한 대로 줄어들었고요.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조 3,348억 원을 뺀 2,409억 원, 2,410억 원이 되는데 금액상 4.9%가 증가했고 가공비율로는 14.2%, 그리고 재료비율은 1.2%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추론하고는 모순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 진행하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LG 생활건강이 개선해야 할 사항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현재 전체 재고자산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원재료 사용액과 상품 매입액으로 분리해서 표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방법은 총 제조 비용을 왜곡하게 만들죠.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가 총 제조 비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갭이 나고 지금 그 원재료 매입 가격 이런 추론이 모순이 나오는 원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하면은 갭이 85억 5,900만 원인데 아까 그 1번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BWCI의 증감, 원재료 및 미착품 포함 하면은 맞아 떨어집니다. 1은 단지 단수차입니다.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미착품의 증감액까지 매출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식밖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 PQ 총 재료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또 영업 손익과의 차이 21억 1,800만 원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이 낮다는 것은 자동화 시설이 상당히 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947억 원, 1.3%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4,013명으로 전년보다 368명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2024년도는 42명이 감소했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14.7%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도 28% 감소했습니다. 외형 감소의 결과는 대부분 직원 해고로 나타난다.
평균 임금의 10% 상승은 저임금 경력사원의 해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김 부장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서 생존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해야 될 일은 상시 고용 직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요소다. 그래서 임금도 올려주고 조직에 충성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스킨 인 더 게임 등에서 발췌해서 템플릿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외지는 소수점 한 자리로는 1.1% 상승했습니다. 슬픈율은 4.45%가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제로고요. 총자산 회전율이 0.62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자산 능력을 10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급 속도는 11.8회전이니까 12회전이라고 보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수금을 한다. 그러나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대금 지급이 더 빠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시장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퐁 ROI 제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역방향이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인하돼야 반징이 성공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판매 가격이 하락했냐,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댄다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사업 부문별로 원재료를 나름 자세하게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개를 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중평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뷰티 부분은 2.8% 원재료 상승, 생활용품은 2.8% 하락, 그 다음에 리프레시먼트 0.1% 상승입니다. 그 매입 비중이 제일 많죠. 그 상품이 여기 뭐 원액, 당분류, 오렌지 과즙, 포도 과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0.1%가 상승을 했습니다. 매입액 비중액도 여기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사업 부문별이 아니고 재고 자산별로 하는데 역시 상품, 음료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도 사업 부문별로 가중평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가중평균은 1.6%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재료하고 사업 부문별로 비교를 해보면은 화장품은 원재료 가격은 2.8% 상승에 판목 가격은 1.1% 인상이니까 화장품 가격은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용품은 원재료 가격은 2.8% 상승했는데 판매 가격은 동결됐으니까 생활용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상을 한 것으로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는 원재료 가격은 0.1% 상승했는데 판매 가격은 0.5% 인상이 됐습니다. 비싸지면은 사람들이 안 사 먹을 거 아닌가? 매출 비중도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용기와 같은 부재료 가격 영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입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가격 추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판매 가격을 내려라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화장품은 가격이 그 인상이 됐는데 적게 올린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사업 부문별 스루프 실적을 간접적으로나마 접근할 방법은 없을까? 사업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돼가지고 적자가 났느냐? 이 근본 원인을 알아야 뭔가 좀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경영자는 아니지만은 외부에서 보더라도 LG 생활건강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이런 게 궁금한데 사업 부문별로 손익을 한번 보고 싶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내부적인 자료지 대외적으로는 비밀일 거니까 전체 재무제표는 공시하지만은 이런 그 파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LG 생활건강이 성실하게 공시를 해주니까 간접적으로나마 아마 그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매입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있는데 요거는 뭐 연결 기준일 것 같아요. 매출액이 뭐 3조 원뿐이 안 되는데 연결 기준인 것 같지만은 그 비율로 그냥 적용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매출 비율은 이미 그 나와 있는 거고요. 비율 차이가 있는데 매입액을 갖다가 그냥 매출의 재료비로 그냥 간주를 해보자. 그러면은 화장품은 12.13% 마진을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활용품은 1.52% 마진을 못 먹고 있다. 거의 못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트 음료는 구매 금액보다 결국은 마이너스 13.64%를 그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의 적자 요인은 음료, 리프레시먼트 쪽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매출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뺀 거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스루풋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비율로 보면은 화장품이 52% 마진이 제일 높죠. 생활용품이 42% 마진이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먼트는 음료인데 대부분 리프레시먼트는 원액 원료도 들어오는 거 있지만은 상품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서 상품 마진율 정도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좀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빼서 산출해야 하나 입수할 수 있는 사업부문별 손익계산서가 없으므로 매입액을 매출 재료비로 간주해서 산출해 본 결과이다. 중국 특수가 없어져서 실적 악화라고 뉴스 등에서 보도들을 했었는데 단지 선입감일 수 있다. 여전히 화장품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스루풋율도 가장 높습니다. 생활용품은 국민의 소비를 위해서 출고가를 동결했다고 인정해 주기로 합시다. 비록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지만 용기와 같은 부재료 가격이 인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장 용기가 대부분 플라스틱이고 석유화학 제품이 그 공급이 불안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꼭 그 용기만이 아니고 다른 부자재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음료가 경영실적의 병목 제약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3.64%. 원재료 매입액 비중보다 매출 비중이 낮습니다. 간주 스루풋율이 가장 낮습니다. 상품 성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입 비율과 매출 비율 차이가 마이너스 13.64%입니다. 이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코카콜라 매입 가격을 인하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얘기됐던 것을 요약해 보면은 그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그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조금 상승이 됐으니까 판매 가격은 또 하락해야 된다. 근데 원재료 가격 0.1% 약간 올라갔죠. 안 맞아 떨어지고 판매 가격
상승은 됐는데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상품 매입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반증해 줄 수 있는데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1.6% 판매 가격은 올렸으니까. 그러나 판매 가격 대비 원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는 인하가 됐다고, 하락했다고 인식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만의 입증이기 때문에 반증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1513억 원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사업활동을 통해서 전체 73억 4,300만 원이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 번 돈은 마이너스 307억 원, 현금으로는 307억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채권자한테 327억 원을 갚았습니다. 원금하고.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0.9%로 내려갔습니다. 부채는 크게 많지 않은 회사네요. 이게 지급이자가 27.1%로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거는 일시에 갚을 때 언제까지 약정했는데 좀 그럴 경우에는 은행 이익이 안정적인 이익이 없어지니까 뭔가 이자율을 높여서 하는 그런 등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잉여라는 개념보다도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이런 거로 해석이 되는데 750억 집행은 이익배당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은 24배,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은 2275.6%, 전년도보다 영업손실이 조금 나가지고 약간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주총이 일어나는데 주총에서는 이익배당은 가결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운영경비가 10% 줄었는데 4%만 더 줄이자. 그리고 영업 손실이 있는데 한 20억 이익을 내보자. 요걸 목표로 해서 가공비율이 아니고 스르픈율을 조금 올려가지고 하면은 2조 9천억까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다. 한 4.2%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를 4.2% 줄여가지고 스르픈율이 아니고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코카콜라 1톤 단위로 파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죠. 톤당 290만 원에 팔겠다고 의사결정이 되면은 좀 깎아야죠. 그러면은 남는 게 아니고 적자 17,150원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익을 낼 거냐? 재고 회전율이 6회전뿐이 안 되는데 6.6회전. 아까 얘기한 대로 코카콜라 매입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싸게 해가지고 그거야 많이 팔아가지고 회전율을 올린다. 상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9.6% 정도 매출액을 올리면은 매출이 320만 원에 판매한 효과가 있어서 운영경비가 5%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79,500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러면 원가회계 사고방식으로는 매출이 감소하는 만큼 생산 재료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가공비도 좀 줄이고, 그리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 재고가 증가했을 때 매출 원가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싸게 팔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업에서는 이 293만 원하고 290만 원하고 한 3만 원 차이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사업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니면
판매 단가 협상을 할 때 회계한테 이런 데이터를 다 가져왔다고 봅시다. 목표이익까지 이번에 넣습니다. 거의 손익분기점 정도로 요즘 뭐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를 하기로 했느냐, 회사에 제시하는 것은 294만 7천 원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야, 그 290만 원에 팔아야 더 많이 팔리지 않겠어? 스루풋 하는 애들이 29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약간의 적자지만 재고 회전율을 올리세요. 재고 회전율을. 그러면은 납품단가 상승 효과가 나옵니다 라고 주장하던데, 그 김 부장이란 놈인가 그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 그래서 그 판매 가격을 그 스루풋이 노력한 금액으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영업이익이 46,562원으로 이익이 날 거예요. 영업이익 증가도 적자에서 73,795원이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매출을 증가시키면은 재고가 줄겠죠. 생산은 더 안 하는 거야. 매출만 더 해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계약 단가 관점에서는 원가 회계에는 재고 감소할 때 스루풋보다도 10,000원이 더 적자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하면은 18,000원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재고 증가의 유혹이 있는데 LG 성황건강은 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회사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고를 좀 줄이고는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은 재고 회전율을 올려가지고 매출 증가율 효과를 냈을 때 79,515원이 남는데, 원가 회계로 결산을 하면은 동일한 판매 금액을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46,562원뿐이 안 오른다. 왜냐?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계속 살고 원가 회계 관점으로 사고방식으로 경영을 해야 될 거냐라고 지속적으로 기업마다 분석을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과잉 생산은 하면 안 된다. 덤핑 수출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제닛 앨런 언니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원가 회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로스차일드 여사 같은 분이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루풋을 채용하면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선언을 해라 라고 저는 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